자, 지금 소상공인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론 민생 전반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명목으로 해서 정부가 대출 이자를 일부를 이제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하는 비용으로 이걸 사용을 하면서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 실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 논란의 정책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정책인데, 자, 본래라고 한다면 중소상공인들의 무거운 대출 부담을 덜어내주기 위한 이 따뜻한 손길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이 정책이 사실상 정말 장렬하게 실패의 사례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포르쉐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값비싼 외제차를 운행하는 그 일부 사업자들의 그 무거운 리스 할부금조차도 이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막아주는 형국이 되어버린, 그렇게 변질되어버린 부당한 현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요. 자, 지난 1월에 금융위가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이 시행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중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상공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50만원씩 이자 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던 민생토론회 현장에서도 보고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정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에게 대출한 금융사 내부 문건에 따르게 되면 1억 원을 넘어서는 그 고가의 그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에 사용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나를 보니까 정부가 다급하게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추정이 돼요. 자, 이게 이 시점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사업에 대한 신청 마감일이 지난달 26일이었어요. 그런데 확정이 언제 나냐? 고작 3일 뒤인 29일입니다. 신청을 했던 사람만 수만 명일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정책 자체가 4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 고작 3일 만에 심사가 끝난다라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프리패스로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사에서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올라가니까 금융위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리스 제외하면 혜택 대상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정부의 지원폭이 축소되니까 그냥 다 포함시켜버려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죠. 뭐 이거 사실상 귀찮아 그냥 알아서 다 통과시켜버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서 이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결과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어 라면서 포장할 게 필요했던 그런 까닭입니까? 중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장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억 원대 고급 승용차를 유유히 내달리는데 이 공적 자금이 쓰여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금융위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따져서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억지스러운 해명을 내놨죠. 아니 3일 만에 이런 판단이 곧바로 섰다라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전 직원들이 이 정책에만 매달려서 다 검토해도 간신히 될 시간 안에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 고급 외제차를 리스를 했지만 사정이 좀 딱하네,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지원하자. 그게 그 3일 만에 서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무튼 정부가 지원의 본 취지를 완전히 그냥 놓아버린 채로 이 정책의 효과만을 강조하기 위해 급급해져서는 심지어 다가올 선거를 의식한 이 성급한 결정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을 단순한 성심성 포퓰리즘으로 낭비하고 상징적인 어떤 심사 절차를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채 이 천편일률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그 해명이 얼마나 현실과 또 동떨어져 있고 그저 그런 합리화에 불과한지, 근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규제 개선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참 황당할 뿐이죠. 부자들 고가의 외제차 타는 것도 편히 타라고 역시 살길을 챙기는 정부 아닙니까? 역시 고물가 상황에 현실 감각이 무디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식을 보면서.